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기초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Regression Model with Structural Change, 우리나라 말로는 구조 변화, 회귀 모형. 구조 변화보다는 회귀 모형이 두 개가 있는 거라서 그냥 회귀 모형의 변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회귀 모형의 회귀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귀선이 이 차원에서 단순 회귀 모형이었다면 뭐가 되겠어요? 직선이었죠, 직선. 근데 요거는 직선이 두 개예요. 그죠? 2009년 4월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그 선이, 직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절편하고 기울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절편이 2009년 4월, 요거 위기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기 시점 이전에는 알파 1이었고 기울기는 베타 1이었는데 이게 위기 시점 이후에는 알파 2하고 베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절편도 두 개, 기울기도 두 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절편 하나, 기울기 하나, 이거하고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구조 변화가 있는 모형이 되면요. 그래서 회귀 모형의 구조 변화라는 거는 왜 생기느냐? 큰 외부 충격이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 이제 인간들이 살면서 외부 충격이 아주 끊임없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 1973년, 1978년에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 오일 샥 때문에 큰 리세션이 왔죠. 그죠? 불경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아주 또 큰 위기를 겪었는데 2020년에 바로 작년에 뭐가 왔어요? 코비드-19이라는 코로나 위기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리 경제 변수 중에서도 금융 변수들이 아주 춤을 췄죠. 그러고 나서 경제 변수들도 아주 그냥 심각하게 주로 하락하는 그 샥이 하락한 거죠. 하락했죠. 그래서 이 회귀 모형도 결국은 이런 충격 때문에 절편도 바뀌고 모두 바뀌고 기울기도 바뀌고 이런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뭐가 돼요? 스트럭처 체인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편도 두 개, 기울기도 두 개인 회귀 모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모형이 있는 이 리그레션 모델을 표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12-1에 나온 것처럼 알파 1 I1t, 알파 2 I2t, 베타 1 X1t, 베타 2 X2t. 그래서 X에도 1t, 2t, I에도 1t, 2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파라미터들, 알파 1, 알파 2는 뭐예요? 절편의 파라미터, 베타 1, 베타 2는 기울기의 파라미터들이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총 4개가 돼요. 2개가 아니라. 그래서 알파1은 구조 변화 이전의 절편 파라미터고 알파2는 구조 변화 이후의 절편 파라미터. 근데 i는 뭐냐? i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서 이거는 1 아니면 0이 됩니다. 1 아니면 0이 되는 거. 그래서 i1t는 위기 이전에 1이고, 그죠? i2t는 위기 이후의 1이고, 그래서 i2t는 위기 이전에는 0값, i1t는 위기 이후에는 0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절편을 대표하는 거고, 알파1은 위기 이전의 절편, 알파2는 위기 이후의 절편. 베타1, 베타2는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제 x1t하고 x2t를 위기 이전이냐 이후냐 그걸 따라서 이전 이후를 따라서 이제 그 분배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2-1에 있는 회귀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추정을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보면 I1t는 우선 일단 I1t는 아까 얘기한 대로 1 아니면 0이라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I1t는 뭐예요? 처음 1부터 시작하겠죠. 위기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는 위기 이후로 넘어가면 0으로 바꾸고 Y2t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나중에는 1으로 바뀌고, 그죠? 그래서 I2t는 위기 이후 거, I1t는 위기 이전 거, X1t 설명 변수 X1t는 위기 이전의 설명 변수, X2t는 위기 이후의 설명 변수. 그래서 자신들이 해당되지 않은 그런 영역은 기간 동안에는 0이라는 숫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귀 모형에서 이제 structural change가 있었다. 그런 그 회귀 모형은 항상 우리가 그거 진짜 있었어? 없었어? 통계적으로 그 정말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항상 스트럭처 체인지를 테스트를 하고자 하죠.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었어 하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보니까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왜 테스트 규모 가서는 뭐냐면 테스트 구조 변화가 없었답니다. 스트럭처 체인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스트럭처 체인지가 없었다가 그 규모 가설입니다. 그래서 없었다는 건 뭐예요? 절편도 하나, 기울기도 하나. 그러니까 절편이 알파 1, 알파 2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은 알파 1하고 알파 2가 같다. 베타 1, 베타 2가 슬롭이 기울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규모 가설이에요.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F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절편이 하나다. 기울기가 하나다. 요게 리스트릭션이 두 개가 걸리는 거거든요. 알파 1 이퀄 알파 2에 하나, 베타 1 이퀄 베타 2에 하나의 리스트릭션이 걸리는데 우리가 리스트릭션 하나인 거, T 테스트 이런 것만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리스트릭션이 두 개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T 테스트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F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F 테스트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이렇게 12-2에 있는 것처럼 타우로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ESSR 빼기 ESS, 그 다음에 나누기 Q, ESS 나누기 N-K. 그래서 분자, 분모로 되어 있고요. 분자의 ESSR은 뭐냐? Error sum of squares인데 with a restriction. 그래서 R이, subscript R이 붙는 게 restriction with a restriction이에요. restriction이 뭐예요? 스트럭처 체인지가 없었답니다. 규모 가설이 있는 것처럼 없었다. No structural change예요. ESS는 스트럭처 체인지 있었어. 그래서 without the restriction 해서 얻은 게 error sum of squares. ESS고요. Q는 degrees of freedom of the restriction. 아까 degrees of freedom이라고 했죠. restriction의 degrees of freedom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그랬죠. 그죠? 알파 1 이퀄 알파 2가 하나, 베타 1 이퀄 베타 2라고 했을 때 거기도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릭션이 걸린 것을 degrees of freedom의 리스트릭션은 두 개. 그 다음에 the degrees of freedom of the model without the restriction. 이거는 without the restriction은 우리가 파라메타가 몇 개 있어요? 네 개죠. 그래서 n에서 K가 4개, 이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F 테스트로 하는 거, 이건 아주 여러 가지 가설에 적용돼서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주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요 테스트 하는 거, 이렇게 타우라는 요 F 테스트 스태티스틱 잘 알아두고 F 테스트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쉬워요. 테스트하기도 쉬우니까 또 여러 군저 테스트에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테스트, 활용하기 좋은 테스트입니다. 자, 요 F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numerator degrees of freedom, 분자의 degrees of freedom, 그 다음에 분모의 degrees of freedom 두 개가 있거든요. degrees of freedom은. 그래서 분모의 degrees of freedom은 20으로 고정하고서 분자의 degrees of freedom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증가할수록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degrees of freedom이 몇 개? 아까 Q가 2였으니까 여기 1하고 1은 완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2부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닮아가는데, 2도 거기서 5 보세요. 5가 이제 그린 색깔, 뭐 노란 색깔하고 그린 색깔 중간인데, 그거 보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비슷하게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스 프로그램입니다. 세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IP 여러분들 내가 올린 미국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하기 이거 있죠? 거기에 가서 IP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하고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monthly 데이터고 여러분들 그 IP 데이터 뭐 아주 IP 데이터는 뭐예요?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게 산업 생산이라는 게 GDP 데이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NP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뭐 쿼터리 데이터죠. 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인데 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GDP, GNP 뭐 이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산업생산 성장, 산업생산 지수입니다.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지수. 그래서 지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IPG 해가지고 DIF 로그 IP 곱하기 1200 해서 이거 뭐냐 우리 알고 있죠. 로그 G하고 DIF 하면 성장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을 월별 성장률이 나오는데 거기다 1200을 곱하면 연간 성장률의 퍼센트로 한 그런 성장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은 주로 매크로 데이터들, 거시 데이터들은 대개 59년 1월부터 사용합니다. 59년 이전, 58년, 57년 이런 데이터들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주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59년부터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최근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이런 큰 샥이 오면 그것들도 또 이제 또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안 써요. 안 써서 일부러 안 쓰기 위해서 2020년 1월까지만 데이터를 쓰는 걸로 59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서 733개인가요? 73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FIFF는 Federal Funds Rate인데 이것도 Federal Funds Rate하고 여러분들 FRED, FRED에 가면 세인트루이스 브랜치, Federal Reserve 세인트루이스 브랜치에 가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다운받아서 요거는 FIFF4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오르면 당연히 산업생산 성장률은 떨어지죠. 근데 이자율이 오르자마자 바로 떨어지냐? 아니죠. 주로 이자율이 오르고 나서 4달 후에 제일 크게 이제 T값을 비교하면 4달 후 것이 가장 큽니다. T값이. 그래서 4달 전 FIFF4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FIFF4 4달 전 Federal Funds Rate를 이제 회계 분석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그러고 1959년부터 2020년까지 1월까지 쓰는 거는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09년 4월 달까지 이게 그 4월 달에 위기가 샥이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위기가 발생했다 한다면 이제 위기 이전, 위기 이후 이거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2009년 3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4월부터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4월 달이 이제 3월까지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기간이고 그다음에 4월부터가 그걸 이제 애프터니까 그래서 요 2009년 4월 이전까지는 이제 위기 이전이니까 IT1에 1, 그 INT2는 0이고 FIFF4에 1 해가지고 이전 기간에 FIFF4 그 다음에 FIFF4-2는 이후 기간에 FIFF4니까 이전 기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룹을 써야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then 하면 딜리트하고 한 번의 명령만 있으면 그냥 둘을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맞으면 2009년 4월 1일 이전이라 한다라면 mon이 month가 그러면 둘을 써야죠. 그죠? 네 개의 명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가 있으면 항상 and가 있어야죠. 그래서 an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009년 4월 1일이 아니다. else then do.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후 기간이죠. 그죠? 이제 이전 기간은 저 위에서 했고, 이후 기간에는 INT1은 이전 기간 거니까 0이고, INT2는 이후 기간, 절편에 있는 인디케이터 펑션이니까 1이 되겠고, FIFF41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FIFF42 이후 기간, 샥 이후 기간은 FIFF4, 42니까 FIFF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만들었으니까 IP라는 데이터 바구니하고 FIFF라는 바구니를 합쳐서 merge입니다. 그게 그래서 데이터 all이라고 all이라는 바구니에 다 넣어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막 섞여서 넣는 게 아니라 by month 해가지고 month로 잘 서로 IP의 month하고 FIFF에도 mon이 있는데 그 month를 잘 이렇게 나란히 같이 month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잘 제대로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잘 모아라 이런 얘기죠. 그죠? 같이 한 군데 모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데 all이라는 데이터 바구니를 사용해서 모델 IPG equal FIFF4 요거는 스트럭처 체인지가 없는 모델이죠. 그죠? 스트럭처 체인지 없다고 하고 한번 이제 우리 리그레션을 하고 IPG가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그로스가 종속 변수고 FIFF4가 독립 변수 아니면 설명 변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IPG equal INT1, INT2, FIFF41, FIFF42,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no INT, no intercept입니다. 이게 이제
회귀 모형에서 슬래시하고 하면은 그거는 옵션입니다. 내가 이런 옵션을 가지고 옵션을 적용해서 내가 회귀 분석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int 이거 없으면 항상 int 인터셉은 ses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요. 자동으로 추가해서 인터셉을 계산하는데,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여기에 인터셉이 하나, 둘,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 또 하나 한다면 에러 확 걸립니다. 그래서 슬래시하고 no int 해야지, no int 없으면 에러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그 structure change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모 가설이 뭐라고요? structure change가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int1 equal int2 그 다음에 절편 같고, 그 다음에 기울기 같다. FIFF4, 1 equal FIFF4, 2. 이렇게 그 파라미터에 붙은 그 이름들을 이렇게 equal 사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equal 사인, 그 equal 사인 있고 나서 그 컴마 하는 거 있죠. 테스트 해가지고 컴마 있죠. 컴마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바로 에러 걸려요. 그래서 int1 equal int2, 컴마 FIFF41, FIFF42 하면 앞에는 alpha1 equal alpha2고 FIFF41 equal FIFF42는 beta1 equal beta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면 결과죠. 예.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 우리 sum of squares와 에라 sum of squares라고 그랬잖아요. ESS 그게 지금 그 파란 색깔로 한 거, 에라 한 거 있죠. 에라 sum of squares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요 ESSR입니다. restriction, under the restriction 아니면 with the restriction 한 에라 sum of squares가 6609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손으로 계산할 거예요. 66097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FIFF4를 보니까 괜찮죠. 마이너스 0.38052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FIFF4가 오르면 1% 오르면 얼마예요? IPG는 얼마나 떨어져? 마이너스 0.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0.38%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자율이 오르면 다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뭐가 돼요? 이거는 IPG는 상승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T 값도 마이너스 3.94에서 probability 값이 아주 smaller than 0.0001이고요. 아주 significant하게 0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주 significant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다 하고서 했어. 그래서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는 뭐니까 ESS죠. 그래서 ESS는 에라 sum of squares 64763, 64763이 이제 그 에라 sum of squares고 여기 R 스퀘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제 우리 스트럭처 체인지 모델이 아닌 거, 노 스트럭처 체인지 했을 땐 0.02였어요. 0.02인데 지금 스트럭처 체인지가 있다 하고서 한 모델에서는 0.10이에요. 그러니까 한 5배 커졌습니다. 5배. 그리고 FIFF41 이전 기간에 FIFF4가 설명하는 거 아주 강하죠. 아까는 마이너스 3. 얼마였는데 3.8 정도 되는데 5.46으로 T값이 이렇게 아주 커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위기 기간 이후에는 글쎄 FIFF 이자율 별로 소용없어요. IPG에 별 상관없습니다. IPG에 별 큰 영향이 없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럭처 체인지가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위기 전에는 1% FIFF 이자율이 1% 성장하면 0.63548% IPG가 감소하는데 이후에는 뭐 별로 소용없어요. 이자율 해봐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0.46393 이렇게 했는데 T값이 0.41밖에 안 되니까 이게 0.469 거기에 파라미터 값이 0이다라는 가설을 기각을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뭐 0이래요.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해도 별로 IPG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스트럭처 체인지 모형을 도입해야지. 당연히 스트럭처 체인지 모형이 이거를 도입해서 모형을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전혀 다른 모형 같은데, 그죠? 위기 이전하고 이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 테스트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스트럭처 체인지가 없다는 걸 기각할 거다 하고 우리가 벌써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ESS 여기 64763 요것도 이제 우리가 손으로 계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타오 여기도 있고 그래서 타오 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이제 F 밸류인데 7.51로 나오고 probability가 0.0006입니다. 아주 그냥 그 probability가 아주 낮게 나오죠. 0.05보다 낮으면 되는데 작으면 되는데 0.05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뭐 강하게 기각하는 거지. 그래서 numerator의 degrees of freedom은 2 맞죠, 그죠? 그 다음에 denominator의 degrees of freedom은 733에서 4 빼면 729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4개니까. 그래서 우리 손으로 계산했어요. 타우 이퀄 해가지고 계산한 거. 그랬더니 7.508, 7.508을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로 만들면 7.51이 되죠. 그죠? 팔을 반올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 똑같죠. 세스가 계산한 거하고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단 세스는 probability greater than f 요것도 아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죠. 그죠? 그래서 f distribution 책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스 그런 우리가 세스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강에서는 structural change라는 아주 전혀 좀 다른 모형이죠. 그죠? 우리 simple regression 모델만 배웠는데 simple regression 모델에서 structural change가 있는 경우 아주 뭐 우리 아까 언급을 했지만 위기가 계속 오죠. 계속되고 위기가 이런저런 위기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tructural change라는 모델도 머릿속에 잘 놔두고 그걸 잘 이용할 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12강 수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